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명지입니다. 저는 신경외과에서 운동질환, 뇌전증, 통증과 같은 질환에서의 수술적인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뭐 극도의 긴장 상태라든지 흥분 상태에서는 충분히 손을 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안정할 때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 막 심하게 손이 떨리면서 그것이 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작업 등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치료를 요하는 수전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전증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태성 진전이 있는데요. 이 본태성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력, 즉 유전적인 요인이 조금 관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 뇌에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 어떤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기능적인 악화로 인해서 이런 손떨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킨슨 진전을 들 수 있는데요. 이 파킨슨 진전은 이제 우리 몸에 우리 뇌의 흡질에서 도파민 분비가 감소되면서 진전 외에 동반 증상, 서동증과 걸음걸이 이상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뇌과적인 질환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뇌과적인 질환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뭐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이러한 질환에서도 진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이제 40대 이후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주요하게 한 5,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수전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외래에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특히나 요새는 뭐 100세 시대다 해서 뭐 60대, 70대 분들도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생활이라든지 직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자분들 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특히나 이제 5, 60대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좀 어렸을 때도 한 20대 때도 조금 손을 떠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진전은 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떠신다. 이러면 사실은 이거는 뭐 파킨슨 진전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할 때 이런 상태에서 떤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코에다 놨을 때 떤다든지 이런 자세 진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특별하게 컵을 집어서 물을 먹는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젓가락, 숟가락질 한다든지 이런 의도 진전이 있을 때 만약에 의도 진전이 심하다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본태성 진전으로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외래 환자분이 오시면 제가 그 떨림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척도에는 환자분이 물컵을 들고 있을 때, 뭐 그림을 그릴 때, 그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이런 각각의 점수를 다 합산을 하게 되어 있으며 그런 정확한 측정을 하고 나서 이제 혹시나 뇌의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떨림이 있지 않은지 정밀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 정밀 MRI에서 이제 특별한 기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뇌종양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게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본태성 진전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손떨림으로 환자분이 외래에 오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물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약물적인 치료로 만약에 불응성인 경우, 그 약물적 치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술적인 치료 자체도 저희가 칼을 대는 침습적인 수술과 칼을 대지 않는 비침습적인 시술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이 시술에는 감마 나이프, 그러니까 고농도 방사선을 시상에다가 조이는 감마 나이프 시상 파괴술이 있고 또 요즘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집적 초음파 시상 파괴술이 있습니다. 저희가 칼을 대는 침습적 수술로는 뇌의 시상에 뇌 정극,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전극을 심어주는 뇌신부 자극술이 있습니다. 먼저 감마 나이프 시상 파괴술 같은 경우에는 절개가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방사선 효과 자체가 이제 2, 3개월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 3개월 후부터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집적 초음파 시상 파괴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점이 많은 시술인데요. 당연히 절개가 없고, 그다음에 환자가 마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MRI로 수시로 찍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의 치료 반응을 즉각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뇌신부 자극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위해서 환자의 이제 머리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을 뚫게 되고 그 안으로 전극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 전극을 이제 집어넣는다는 점에서는 침습적인 수술이지만 이 전극에 자극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쇄골 아래다가 배터리를 같이 삽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술 후에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다음 환자분의 증상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자극을 더 세게 주고 더 적게 주고 더 강하게 주고 함으로써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본인의 직업이라든지 작업에 상당한 제약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병원으로 오셔서 전문가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이 병을 완치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증상 자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